안녕하십니까. 소방대장 허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번개 맞은 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혹은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일상에서 예측 혹은 예측 불가능의 시간이 순간순간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례를 보면서 과연 우리 삶은 예측 가능의 영역인지 예측 불가능의 영역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1997년 10월 하루 일과가 저물어가는 저녁 6시 30분경이었습니다. 제주 시내 모 은행 로비에 30대 후반의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현장 도착 후 주변 인물들에게 목격담을 종합한 결과 간질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간질이라는 명칭은 현재 뇌전증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리어 뇌전증이라고 호칭한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환자는 호흡과 맥박이 정상이었는데 무엇보다 더 다행스러운 것은 외관상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부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간질, 즉 뇌전증은 부분 발작, 전신 발작, 미분류 발작 형태로 나누는데요. 이 중 전신 강직성 발작은 짧은 시간에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도가 주위 환경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물가에 있었던가 어떤 작동하고 있는 공작기계 근처에 있다든가 아니면 고층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동하면서 신고자에게 환자의 복장을 느슨하게 하고 부딪혔을 때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예리한 물건 등을 치우고 기도 유지 자세를 취하되 강제로 입 개방은 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이 뇌전증은 짧은 시간에 종료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10분 이상을 넘어간다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약품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뇌전증 발현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뇌전증으로 인한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한 환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대형 주차장에서 짐 정리하던 두 사람을 충격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정작 사고를 일으킨 본인은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뇌전증을 앓고 있으면서 운전을 하는 남편을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면허증을 반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 생각해 보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반드시 전문가의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응급 재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발만 동동 구른다면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벼락을 대비해서 필요의 설비를 설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아무런 준비 또는 대책 없이 맞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 예측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